안녕하십니까. 2학년 부장판 김한입니다. 지난번 1부 때 교육과정 및 학년 특색사업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2부는 최고의 결실을 위한 대학 입시 전략 안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학년도 세부적인 입시안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2022학년도 기준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등급대별 특징을 통계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구분을 못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이도를 구분을 못한다 라고 하면 하위권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위권은 7, 8, 9등급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9등급 학생은 성의 없이 막 찍습니다. 근데 운이 없죠. 8등급 학생은 성의 없이 막 찍는데 이 학생은 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8등급 학생과 9등급 학생이 또 공부의 양 차이는 있다는 것이 되겠죠. 9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공부에 대해서 놔버린 학생들이 되고 8등급 학생들은 공부를 하려고는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면서 공부, 학습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공부는 조금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지선다행에서 기역지문, 니은지문, 디귿지문 이렇게 보기 조합 중에서 기역지문을 알고 있으면은 한 선다행에서 한 3개가 사라집니다. 그럼 25%의 확률에서 50%의 확률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7등급 학생은 찍기번호 비율을 안배를 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학생들 다 일단은 공부 학습법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 또는 방과후 자기주도 학습을 이용을 해가지고 친구들과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공부량에 대한 것을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급대별로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의 모델을 삼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빨리 포기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구분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중위권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내신이 3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6등급 요 범주 안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편차는 있지만 공부를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또는 시험 기간만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10개 중 모르는 것이 1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을 상위권 학생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존감이 매우 강해서 모르는 것 안으로 숨기기 때문에 선생님들과의 피드백 또는 이 학생들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과의 피드백이 조금은 약한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20개 중에서 모르는 게 1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최상위권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들의 특징은 알고 있는 것도 확인하는 집단이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집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겸손한 그런 인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겠죠.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사와의 피드백 또는 집에서의 부모님과의 피드백, 친구들과의 피드백 이런 내용이 우수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20개 중 모르는 거 하나 끝까지 찾아낸다. 어떤 영역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학생이 됩니다. 엄청난 학습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죠. 이 아이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입시에 대한 폼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습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침이 좀 없는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대입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정원과 학령 인구인데
저희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도까지 10년 동안에 우리가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나타냅니다.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가져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모 박스가 지금 쳐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2년까지 올해 고3 애들까지 전년 대비해서 거의 저희가 11만 명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졸업한 2021학년도 입시를 치른 아이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 부모님들도 잘 봐서 아시겠지만은 지방대학들에서부터 미달이 속출이 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대입 정원이 55만 3,639명이었습니다. 이때 이 숫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4년제 대학 같은 경우가 약 35만 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르는 2023학년도에 보면 45만 명 정도 되죠. 이 학생들이 55만 명 정도의 대입 정원인데 학령 인구는 45만 명 정도다. 그러면 대학은 지금 그냥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대학과 경쟁력 있는 과를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살리는 대학 선택, 과 선택을 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지금 개편이 돼 있어서 가장 복잡한 수능을 치르는 첫 세대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3월 25일 날 서울시 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실시를 했었는데 국어, 수학 이 부분이 공통 과목과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또는 문항 배치에 따라서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 컷 라인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문이과 통합형 스타일의 학생들이고 성취평가제가 대입에 반영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우리 2023학년도 고2 학생들은 전년도 대입 전형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학생부 기재 항목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15개 대학에서는 정시를 2023학년도까지 40%를 조기 이렇게 완성을 시키라라는 교육부 전달이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교과 전형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남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가 약간 5%가량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4학년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입 전형이 유지되고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이 전격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과 고2 학생들도 약간의 입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 학년 모두 다 학종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고교 정보 블라인드를 확대를 하고 있고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교사 추천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22학년도 고3 애들부터 교사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24학년도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 공개 양식 개발에서 대입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를 참여를 해서 학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20학년부터 22학년도 입시 환경 변화, 다시 말하면 수능 출제 범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1학년도 졸업생들을 보면 국어, 수학이 가, 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수학 가 같은 경우는 수원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2022학년도부터는 수원2 공통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 1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시에서 수능 출제 범위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수능을 치르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고3, 고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지금 2022학년도 고3 아이들과 2023학년도 고2 아이들의 수능 체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수능에서 공통 과목이 75점 배점이 이루어지고 선택 과목은 25점 배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에서 문이과 구분을 폐지했다. 그래서 일반계는 뭐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 2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대학에서는 이공계 대학들은 과탐 2를 지정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실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과탐 2를 선택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탐 2를 선택을 하고 사탐 2를 이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별로 구분을 짓지 않는 대학은 본인이 원하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봐도 된다는 게 전년도하고 많은 차이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수학에 대한 부분이 문이과 구분이 폐지됐다. 수1, 수2 그리고 세 과목 중에 택 1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과라고 그러죠. 문과 학생들, 사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도 수1, 수2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과 학생들, 과탐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미적 또는 기하 중에 택 1 이렇게 지정을 한 대학들이 지금 44개 대학이 발표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 공대 이상의 대학을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 미적이나 기하 중에 택 1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을 선택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들에게는 수학에 대한 비중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역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시에서는 수학이 정복이 되지 않고 수학이 포기가 되어버렸을 때는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시로 준비를 하고 정시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 또는 학교 외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어머님, 아버님들 학교 다니실 때 또는 제가 학창 생활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가 입시 기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편차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가장 역대 가장 복잡한 전형이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전형 유형은 1학년 때부터 많이 부모님들이 연수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사이트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정시에서 수능 실기 위주 이렇게 나눠집니다. 학생부에서는 학생부 교과 중심이다. 근면성실형이라고 적혀 있죠.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근면성실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비교과, 교과, 면접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제 집중형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천서가 2022학년부터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넣는 게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활용이 가능했는데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추천서가 지금 없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문항이 축소가 되면서 그래도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1부터는 전면 다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으로 뽑을 때 무슨 자료를 봐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게 개별화해서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위주 개념 정리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특목고 학생들에 한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전형이고 우리 학교에서도 인문이나 자연이나 논술 전형을 통해서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형을 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특징은 내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도전하는 그런 전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실기,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수능 등 그랬으니까 심화학습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좀 다르게 공부를 해놓은 게 공부하는 방법들이 많이 다르더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많은 전형들을 3년 동안에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전형에 이렇게 제출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서 또는 지도하는 학교에서도 복잡한 그런 대학 입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실기 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입 전형의 수시 모집은 교과, 종합, 논술 전형. 원래요 전에는 적성고사라고 해서 수능과 비슷한 시험을 보는 그런 서울 소재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이런 대학들이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적성도 좀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 학생부 교과 내신 위주다 라고 되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수시 전형 중 합격 가능성 예측이 가장 용이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합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 서류 그랬는데 추천서가 사라지고 자기소개 사라지게 되면 학생부 그 다음에 면접이 돼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핵심 전형이 되더라. 전대나 조대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전형 요소 분석들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는 계량화가 가능하다, 정량화된다,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합불 예측이 매우 용이하고 고1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고1 때 코로나 세대로 인해서 원격과 등교가 반복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꾸준함에 대한 부분들, 내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머릿속에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2학년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올 2학년이 그 어떤 애보다도 중요한 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 이외에도 사용이 되고 일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중간중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하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또는 사교육을 받게 되면 사교육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관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겠죠. 종합전형을 보면 교과를 기반한 학생부 요소,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본인의 성장, 적응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성장 가능성이 학생부에 잘 어필이 돼서 있을 때 이런 학생들이 내신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대학들이 종합전형에서는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교과전형, 종합전형, 수능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아주 힘든 그런 과정에 고등학교 생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수능 상위권, 재수행 준비 쭉 정리돼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수능에 대한 부분들 읽어보시면 별 어렵지 않겠습니다. 제가 밴드를 통해서 이 자료는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보시면서 읽으시면 별 특징적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전형 방법, 정시 모집에 대한 부분을 수능에 활용하는 지표가 표준점수, 등급, 변환 표준점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는 전대가 반영을 하고 있고 조대 밑에서부터는 100분위를 반영을 합니다. 서울 소재도 숙명여대 밑으로 대학들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세 번째 보면 시험의 난이도와 수험생 집단의 성격,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척도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 전대 표준점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1등급은 4%, 7%, 12, 17, 20% 밑에서부터도 똑같죠. 이렇게 상대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환 표준점수는 한국 과목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100분위 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변환 표준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력평가, 모의고사 성적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학년 때도 6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3번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수시, 정시, 유불리를 비교하는데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고 학생부와 모의고사 등급 비교를 통해서 판단 기준 맞춰가지고 우선 지원 순위 및 지원의 팁을 가지고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가 모의고사보다 우수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수시 모집 우선 고려를 해야 되는 집단입니다. 수시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고려하고 최저학력 기준 달성이 관건인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모델의 학생은 상위권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보다 모의고사가 더 우수한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을 우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정시 모집을 지금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40% 조기 달성 또는 40% 이상씩 이렇게 선발을 하라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대학과 지금 협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준비를 잘해서 정시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있겠죠. 전대도 올해가 정시 모집 비율이 32%가량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하고 모의고사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비중 고려를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지금 위에 두 가지 요소들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연합 평가가 중요한 게 배치표에서 전국상의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배치 점수와의 비교를 통해서 수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과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 쓰여집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내신에도 반영이 돼서 학생들이 밀도 있는 그런 모의고사 준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아예 내신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100분위를 통해서 전국 집단과 비교를 하고 수시와 정시의 유불리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 중요한 자료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준비를 꾸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빛골 올리브라라고 되어 있는 게 빛골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진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급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담임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학생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수시 상담, 정시 상담 통해서 수시 정시의 유불리를 판단을 통해서 2학년 때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과의 내신과 국영수 사과의 내신, 국영수 사, 국영수 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일반적으로 서울대나 교대들 같은 경우는 전교과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1학년 교과 중에서는 국영수 사과를 반영을 하고 인문에서는 국영수 사, 자연에서는 국영수 과 이렇게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학별로 내신 반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3학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집중적인 상담을 할 때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전남대학을 클릭을 해가지고 쭉 그냥 뽑아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광주 캠퍼스의 가정교육반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사례자가 2.88인 학생이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옆에 빨갛게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생 선택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개개인별로 내신이 쭉 나오면서 여기에가 본인의 내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례자하고 비교를 해서 본인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는 적정인지 안정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통해서 요즘은 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담도 이루어지니까 그럼 부모님들도 같이 학생들 자료를 보시면서 상담을 하실 수 있겠죠. 요즘은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담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자녀가 현재 어느 정도의 성적권에서 수시에서는 어디를 가고 정시에서는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잘 아셔야 집에서 아이들과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형에 대한 유형을 쭉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경우가 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비교과, 그리고 면접,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적성이 나왔는데 좀 없다고 그랬었죠. 정시에서 나타낼 때는 수능 표현돼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하고 수능 성적 대결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이 3학년 때 진학이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학생부 내신 등급도 1, 2등급이고 수능도 1, 2등급이 되면 상위권 대학의 교과 종합 논술을 써볼 만하다라는 거고, 학생부 내신은 3, 4등급인데 수능은 1, 2등급이다 라고 하면 상위권 대학 중에서 논술 전형을 써볼 만한다는 것이고, 중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쓴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학생부 등급은 1, 2등급이 되는데 수능이 3등급에 분포를 한다라고 하면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써야 되는데 최저가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를 써볼 만한 요소가 됩니다. 내신이 1, 2등급 나오는데 중위권 대학을 쓴 부모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등급에 따라 가지고 성적대별 지원 전략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4, 5등급인데 수능이 1, 2등급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이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내신은 4, 5등급이 나오는데 수능에서 1, 2등급이 나오는 비율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만큼 어려운 그런 전형 요건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2 대입 전형에 의해 전형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하고 계속 중복이 되니까 빨리 내려가는 것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성적, 수능 최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활동에 수능 최저 일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정시적은 수능 성적, 교과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또는 사탐에서 좋은 성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국 서울지역 15개 대학 수시 모집 인원 비교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는 교과 전형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종합 전형도 아주 많은 비율을 뽑고 있습니다. 네, 광주 지역에 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주 절대적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남대학, 조선대학 같은 경우에서 종합전형이 이루어지는데 지방대학들의 종합전형은 내신 기반의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또 내신이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을 보시면 교과 성적, 수능 성적, 그래서 확인 방법에 대한 부분, 최저학력이 있는 부분, 경쟁률 낮고 중복 합격자 많고 2월 인원이 많은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3학년 때 주로 담임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지원 전략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 보시면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으면 교과 100에 교과 비교과 중에 출결, 봉사 등이 들어갑니다. 단계별 전형은 1단계 학생부 교과 2단계는 서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학생부 2단계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 요소도 있고 일괄 합상 전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에 대한 부분은 학생부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성,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저희가 정성적 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럼 이런 게 결국에는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관련성 있게 학생부에서 잘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게 되겠죠. 주요 사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기초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준비도, 문제 해결력과 자기 주도성, 인성적 특징, 적극성, 협력, 창의성,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인성적 특징에 대한 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의 충실성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서 건국대 등 6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발전 가능성은 뭐냐 그랬더니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신 성적 분포에서는 추이도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성적이 또 떨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잘 극복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다 볼 수가 있겠죠. 부모님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들, 비교과 영역들의 평가 요소들, 평가 준거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우리 아이들까지는 쓰여지는 내용이 됩니다. 추천서는 2022년도 올해부터 전면 폐지가 일어났죠. 학생부 교과 영역, 학업 적성 역량이라고 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등급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이수, 미수, 등급, 이수자, 수까지 다 고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오는 모든 수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정성적인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서류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서류의 상호 연관성과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보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당히 복잡하고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교과적인 활동 또는 비교과적인 활동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전략, 미리부터 준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높다면 소신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중사위권 대학은 종합전형 선발 및 교과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대학을 찾으면 되고, 교육과정 및 진로 진학 프로그램의 차이가 또 나타나는 그런 전형이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수업의 중요성, 학교 생활의 중요성, 학생부 기록의 중요성이 그 어떤 전형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대학들은 지역 인재들이 속한 지역 내 대학 진학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생긴 특별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전형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담이 이루어질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전남 지역에, 전북 지역에 지원 가능한 그런 대학들의 분포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 중에 지방대학의 의과, 치과, 한의학과 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법률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 의과대학 진학률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위한 학교 현장의 준비, 학교 생활의 기본은 교과 활동이다.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선택 과목이 다양하다, 집중할 과목 생각해야 되고, 목표 있는 교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지적 호기심, 열정, 자기주도성, 창의성이 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학교에서, 학년에서
담임쌤이 어떻게 교과쌤이 접근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올해부터 창체 기록자, 학습 플래너 이런 걸 통해서 꾸준하게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맞는 그런 학교 생활에 대한 교과활동, 비교과 활동들이 잘 기록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종합전형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의 핵심, 수능, 내신, 기타 학력평가 정말 많은 내용을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되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은 교과 역량, 활동 역량, 수능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아이들의 힘듦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학창생활 할 때와 지금 아이들의 학창생활 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끌어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지금 이런 요소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에서 집에서 꾸준하게 아이들을 독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평가 예시가 정량평가라는 게 이렇게 문학이 5단인데 원점수, 과목평균, 편차, 등급, 이수자 수 다 나온다는 거죠. 이걸 토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치가 들어가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교과에서 평가하는 것을 정량평가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평가에 대한 것은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의 추이를 보는 거죠. 국어가 1학년 때 등, 2학년 때 등, 국어가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과목평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 영역이 상승 추세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학업 의지가 매우 강한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신은 떨어질 수 있으나 이 아이가 1학년 때부터 본인의 현재를 잘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추이가 나왔을 때 종합전형에서 매우 그런 유리한 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종합전형에서 교과전형이 기반이 된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2, 1, 1이니까 영어 성적은 상위권이 되죠. 그러면 영어 전공 관련 전공 적합성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동아리 활동 중심 등으로 성적 향상 사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한 그런 영역들의 같은 거를 정성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한 학생부 항목별 준비에 대한 부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 모든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모든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설평가 요소의 이해, 이 부분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 쪽 학생들이 어떤 요소를 준비를 하면 좋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는 자연 아이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겠는가라는 것들을 정리가 돼 있으니까 자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부모님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 로드맵 1학년, 2학년, 3학년 저희는 2학년 진로 결정기입니다. 학생부 관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세부적인 교과의 심화학습이 죄송합니다. 필요하고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 수행도 중요한 그런 학년이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총 6가지 역량을 가지고 창체 영역에서 관련 역량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저희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이에 맞춰가지고 학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셔서 학업 역량은 어떤 거구나, 또는 다양한 결과물은 뭘 의미하는구나, 과정적 결과가 뭘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예전에는 이렇게 단위수가 있어서 성취도평가 등급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만 나와져 있죠. 편차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취도평가 A, B, C 비율로 이렇게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가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보통교과가 일반고나 자율고가 들어가고 전문교과는 특수목적고, 또 그다음에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이야기니까 이런 교과들 같은 경우가 일반고에서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문이과 국어시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 보통교과가 되겠습니다. 각 교과를 학문적 기본적 이해를 바탕하는 공통과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진로 선택, 교과 융합, 진로 안내, 심화, 실생활 뭐 3개 이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보통교과에 대한 부분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나와져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느냐, 부모님들께서도 일반 선택이 무엇이고 진로 선택이 무엇인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진로 진학을 연계한 과목 선택을 보면 쭉 로드맵이 연장돼서 나와져 있죠. 결국에는 학교에 대한 부분, 수업이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들 읽어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가이드북, 그 다음에 대학 진학 정보 안내 사이트들이 어디 가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녀와 같이 탐색하는 활동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도 자료들이 이렇게 대학별 인재상, 과별 인재상이 나오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율 개선사항이 2019년 입학생부터 지금 오른쪽 항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율 개선사항 비교에 대한 것도 보시면 간단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글자 수에서 개선안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로활동이 700자가 된다는 것은 진로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가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가라는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서 정보 수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리는 파일 중에 대부분이 이 어디가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님들께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 시간 안에서 설명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지 않게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언제든지 부모님들께서 담임쌤 또는 저를 통해서 학교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자녀의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담이 필요하시면 항상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